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부문 적자 마가 결국 답은 비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자제품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빈매물을 불리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필요한 곳이 지금 파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삼성의 적자를 메웠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적자를 메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업 중 파운드리 사업은 분기 및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삼성이 파운드리 선전이 없었다면 반도체 사업이 적자 전환도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는 더욱더 강력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메모리인 파운드리가 답이라는 얘기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 적자 마가 결국 답은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 부분인 DS 부분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0조 700억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을 거뒀습니다. 적자를 간신히 면한 끝에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 대비 96.9%, 거의 제로로 떨어지게 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자기기의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가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이 재고에 쌓인 영향 때문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또 헐값에 많이 물건을 내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DS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용 판매 확대로 최대 분기 및 연간 매출을 달성했고 첨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하고 고객처를 다변화해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호조 덕분에 반도체 사업은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계연 삼성전자 DS 부분장 역시 지난 1일 사내 경영 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메모리 사업에서 적자를 냈다. 그나마 파운드리 덕분에 반도체 사업 부분이 겨우 흑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인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이 사업부, 이 세 개 사업부가 있는데 개별 사업부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과 업계의 추산 등을 분석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연간 매출 2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이 메모리 사업의 적자 수준에 다다르는 상황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상황을 덜 민감하게 받는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파운드리는 메모리에 비해서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을 안 만든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더 호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황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고객사와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맺고 제품을 제조한다는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경기 변동에 대해 비탄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운드리가 포함된 비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볼륨 자체가 비메모리 부분이 메모리 부분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죠. 이는 지난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첨단 소재, 그래서 3나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GAA를 적용을 한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편중이죠.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전체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중 구조를 벗어나야만 안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SMC라는 거죠. TSMC는 최근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6,255억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조 4,500억 원, 영업이익은 3,250억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조 2,2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78%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와 같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죽쓰는 상황에서 지금 파운드리는 여전히 4분기 매출도 호황이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 또한 52%에 달합니다. TSMC의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글로벌 경기 위축 속 다른 메모리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성장을 이어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에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2030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TSMC가 파운드리 분야의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이죠.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레거시 공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첨단 노드로 불리고 있는 7나노 이하의 이 노드도 상당히 탄탄하고 EUV 노광 장비도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의 점유율이 무려 56.1%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를 지켰지만 15.5%에 불과해서 이 볼륨 차이만 해도 지금 TSMC가 삼성전자의 4배에 달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 것이죠. 3위는 6.9%를 차지한 UMC, 즉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상 TSMC 중심의 독과점 시장인 셈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경경현 DS 부문장은 지난 1일 임직원들에게 TSMC의 성능과 수율을 따라가보자. 2024년 3나노 2세대를 해야 하는데 TSMC와 유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2세대가 나오는 그 즈음에서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펠리클의 적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일본과 미국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2011년 파운드리 시장을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소니, 키옥시아, 소프트뱅크 등 8개 기업이 출자해 라피더스를 지난해 11월에 출범시킵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6,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최근 미래 전략산업 보고서를 발표한 김종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2025년경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2027년 후에는 대만, 한국, 미국, 일본 주도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분야에 미국과 일본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세계 파운드리 경쟁 구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차세대 GAA 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3세대 2나노 공정의 신규 고객 수주를 확대한 한편 2나노 1세대 개발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세대 2나노의 추진과 3나노 2세대 공정의 추진과 2나노 1세대의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울러 평택 첨단 공장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3나노 초기 생산 능력 및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라피더스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에 강력하게 끼어들고 있는데 IBM을 등에 업고 된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반도체 발전은 IBM의 기술을 얻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전폭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이 이번에 반도체 카르텔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을 아주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